제 책의 킬러 타이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후기 올려주신 걸 제가 재구성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책에 203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전 그 PDF 자료에는 없는 거라 요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중률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서 요거부터 일단 강의를 한번 어려운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강의를 좀 나가겠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교재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는 문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제 영상 있잖아요. 저의 영상에서 여기 요쪽에 더보기 요걸 누르시면 여기 교재 판매처가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요렇게 있네요. 요쪽에 여기 교보문고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스토어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쪽에 카페 제가 달아놨거든요. 카페에는 저희 합격자분들이 그 후기들을 많이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합격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수험생들 후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시험 바로 앞두신 분들은 이거 문제 쭉 풀어보시고 요것도 한번 꼭 보고 가십시오. 요거는 예전에 PDF에 있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새롭게 제가 그 책에 구성한 문제라 요거는 교재 제가 있는 교재 203페이지부터 될 거예요. 이게 20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예, 1번 문제부터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풀어보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1번, 2번 넘어갑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거 뭡니까 그냥 바로 1번 나와야지 이건. 예, 요거 3번도 넘어가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선임기간을 물었죠. 요거 선임기간 그러면은 2번 나와야 되겠지 정답. 근데 두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 선임기간이 있고 선임하고 그 신고기간, 이거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다. 김개똥이를 뽑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선임하고 며칠 이내, 그건 14일이지. 근데 지금은 선임기간을 물었죠. 그래서 30일이 됩니다. 7번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요령인데 1류와 6류가 뭡니까? 1류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고체예요. 6류는 산화성 액체잖아.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산이라는 게 들어가지. 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게 종류가 많아서 다 못 외워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 중에서 산이 안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과산화수소 들어갔네. 중크롬산염류 산 들어갔네. 염소산염류 셋 다 그럼 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다른 게 어떤 걸 나오더라도 산 안 들어간 걸 정답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요거 요령 아셨지? 예, 1류와 6류는 산자가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예, 1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새로운 지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쇄행위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금지행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방화문의 고임장치 설치 요런 것들을 피난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이거 안 되지. 훼손 들어가면 나쁜 말 들어갔잖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까 금지행위죠 당연히. 그리고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예, 요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방화구획 및 내부 마감 재료 등의 피난시설 등의 변경행위? 인위적으로 변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인데 다른 지문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지문들이 우리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조금 다른 지문들이 있어서 요건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예, 14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우리 계속 설명했던 거죠. 곧바로 지상으로 넘어갑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 계속 저희가 계산 문제 및 이런 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하시고 16번을 한번 볼게요. 1류부터 6류까지 있다 그랬는데 저는 딱 보이네요. 이거 1류부터 6류까지 좀 알아두십시오. 왜냐면 이게 계속 강화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뭐 3류는 무엇이냐 요 정도만 나왔는데 1류부터 6류까지 이게 변별성이 있어서 그런지 변별력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정답은 4번이거든요. 6류 같은 경우에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액이라고 6류는. 그러니까 1, 2, 5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 때 다시 한번 1류부터 6류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1류부터 6류까지는 한번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셔야 돼. 예.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건데 계속 우리 들었던 거죠. 펌프의 성능 시험 시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릴리프 밸브라고 하죠. 예,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하셔야지. 19번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9번.
19번은 피토 게이지, 우리가 이제 재야 되잖아요, 이거를. 피토 게이지의 방출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맞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직사형 관청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겠네. 그죠? 그리고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을 완전히 그렇죠. 측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피토 게이지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요거는 알아두셔야지.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노즐 구경의 크기만큼의 거리에서 라고 했습니까? 2분의 D라 그랬잖아요. 요거 D라는 게 노즐 구경이잖아. 요거 2분의 D를 아셔야지. 그러면은 4번이 틀린 답이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예. 우리 요거 22번, 23번 같은 경우에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용어들을 좀 아시고 가셔야 돼. 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용적이에요. 용적이 요거는 100 이상입니다. 100. 용적 100리터 이상이라고. 100리터. 근데 22번 보시게 되면은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용적 150리터 이상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2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요거는 틀린 얘기인데 나 같은 경우에 안전 밸브로서 과압 시 방출된다. 요거거든요.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 다 같은 경우에는 압력 스위치로서 압력의 증감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도 배수 밸브로서 압력 챔버에 물을 배수한다. 요 얘기 다 맞는 얘기라고. 요 세 가지는 요 1번부터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100이 돼야 돼. 100. 위에 그림 같이 보시면서 하십시오. 요거. 그러면은 가부터 라까지 모두 설명이 됐죠. 요거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봅시다. 2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왜냐면은 요거 나왔던 얘기인데 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표시한다가 아니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그랬죠. 요거. 뭐 약간 낚시 같은데 알아두셔야지. 전기적 신호로 압력계로서 압력계.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압력계예요. 요거 교재에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 압력계라고 다가. 자, 마 같은 경우에는 마는 개폐 밸브예요. 개폐 밸브로서 점검 및 보수 시 급수를 차단한다. 급수를 끊는 거네 이거는. 마는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바는 여기 있는 건데 압력계예요. 요거. 압력계로서 요건데 압력계로서 압력 챔버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거야. 요거는 아셨지? 그리고 다는 압력계로서 압력 챔버 내의 압력을 요건데 요건 전기적으로 표시한 거야. 전기적으로 변환해서 전기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말이 안 되고 전기적 변환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용적은 100 이상이다. 요거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답이 이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부터 바까지 라까지 다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용어들을 모두 알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5번 문제는 한번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과 유량을 나타낸 그래프래요.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있어서 최저 운전점, 최대 운전점이 있죠. 최대로 유량이 이렇게 나간다. 압력 65%일 때는 최대 운전점이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 운전점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최대한 높이면은 물이 방류가 안 되잖아요. 가장 적절한 요 지점은 뭐냐? 요 지점은 뭡니까 이거? 요 지점. 요거는 정격 부하 운전점이라고 한다고. 요거는. 예. 그래서 요 용어 알아두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 나머지 것들도 다 보십시오. 나머지 것들도 다 체크하셔야 돼.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걸 다 냅니다. 이거 사실은 공법이거든요. 공법상 이거 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공법 중의 내용인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얘기예요. 3번, 4번이 이제 그걸 구분지려고 하는 건데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0평의 땅이 있어. 그러면은 건폐율 60%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60평이 나옵니다. 예, 이걸 건폐율이라 그래요. 건폐율 60%는 100평에 60%는 60평 나오잖아요. 요게 건폐율이야, 요게 60%가 건폐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죠? 요렇게 되는 것이고, 용적률 같은 경우, 용적률은 뭐냐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면적입니다. 지상층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은 아닙니다. 용적률은 지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거 설명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잡냐면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요런 게 오답이 나오는 것보다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연면적이라면 뭐냐면은 이을연자 쓰는 거예요. 이을연자. 각 층을 다 더한 거야. 지상부터 지하까지. 그걸 연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 몇 평, 연면적 몇 제곱미터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상, 지하를 다 합친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건폐율은 뭐냐면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입니다 라고 하면은 100평의 땅이 있어. 100평에서 건폐율 60이래. 그러면은 60평의 땅만 써서 지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100평의 땅 중에서 60평의 바닥 면적을 지은 거야, 그냥. 그거를 건폐율이라고 하고, 용적률은 뭐냐면은 쌓을 적자 쓰는 거예요. 쌓을 적자 써가지고, 용적률은 지하층을 제외한 연면적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용적률은 지하층을 뺀 지상층의 총합입니다.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지하 2층, 지상 5층이야. 그러면은 지하 2층은 빼고 지상 5층의 그 건축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분해.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용적률 예 한번 들어봅시다. 용적률 예. 용적률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1층부터 5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300평이래요. 그죠? 근데 대지는 100평이야. 그러면은 용적률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이게 용적률이 300%가 된다고. 대지 면적분의 지상층의 평수예요. 그래서 300% 된다고. 요건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이걸 묻진 않아. 이거 용적률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묻진 않는데 대략 요런 구조로 들어간다고. 용적률은.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비 지상층의 면적 요렇게 보시면 되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바닥 면적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요걸 묻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지? 예,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잡으시면 되거든요. 예, 오케이. 예, 3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죠? 주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로 주방 및 보일러실에 쓰이는 감지기는 2번 정훈식인데, 요거 책에 틀리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답 2번입니다. 이거 다음 개정할 때 제가 고칠게요. 요거 정답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정답 2번입니다. 예. 예, 3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요거 이제 확장판까지 한번 해보면은 습식이라고 그래서 습식. 습식은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1차 개폐 밸브 위에 요거 안람 밸브 들어가지. 근데 건식일 때는 어때요? 건식일 때는 뭐 들어가요? 건식 밸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일 때는 프리액션 밸브 들어가죠. 프리액션 밸브.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건데, 이거 소화약제가 다른 소화 설비를 고르래요. 옥내 소화전 뭡니까 이거? 물이잖아요. 옥외 소화전도 물론 물입니다. 스프링클러 뭘로 터져요? 물이 터지죠. 빵 하면서.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예, 36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아셔야 돼. 무조건. 예. 요렇게 지금 요 피토 게이지의 압력 값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 0.2에서 0.4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0.3이겠네. 그죠? 0.3 메가파스칼.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분당 방수량이 Q래요. Q는 친절하게 식을 줬어요. 이렇게. D는 뭐냐? 지름이라고 되어 있잖아. 관경, 노즐의 구경.
제곱이네 요거에. 요거. 그럼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겠네. 그 다음에 방수 압력은 P네. 여기 0.3이네.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Q는 방수압 Q는 이거 산수야 산수. 2.065 곱하기 D 13의 제곱 곱하기 루트 0.3. 요거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대략 191 나옵니다. 191. 단위는 뭐야? 리터지 뭐. 예. 근데 하나 더 체크해 보면은 옥내 소화전의 압력값은 어디가 정상입니까? 0.17 메가파스칼부터 0.7까지지. 요거. 그다음에 그 분당 방수량은 130리터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191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지. 예. 요 정도만 알고 문제를 보시면 방수 압력은 0.3 메가파스칼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은 191리터이다. 약. 예.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의 압력값은 합격이다. 합격이죠. 191이니까 130 이상이니까.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은 불합격이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요거 어렵지 않으시죠? 옥외 소화전 나왔을 때랑 옥내 소화전 나왔을 때랑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 지금 옥내만 했는데 옥외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옥외 소화전 문제 한번 내봤어요. 요거 방수량 측정 값이 옥외에서 0.2 메가파스칼이 나왔대. 근데 그러면 0.2 같은 경우는 이거 합격입니까? 사실은 불합격입니까? 그냥 딱 봐도 이거 불합격입니다. 왜냐? 옥외 소화전의 측정 값은 0.25에서 0.7이 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0.2면은 사실은 불합격인데 한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 방수량은 불합격이래. 당연히 불합격이지 이거. 0.25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불합격이다. 그 다음에 방수량 측정값도 불합격이겠지 물론. 예, 불합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방수량은 얼마부터 합격입니까 이게?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 옥외는 방수량은 350리터가 이상이 돼야 되잖아. 결국은 이건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면 딱 답 나오네. 요거 계산해 보시면 아까 전처럼 계산해 보시면 333 정도 나옵니다. 약. 근데 350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불합격이고 422가 된다 그러면 이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 계산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몇 리터 나온지 계산하는 겁니다. 2.065 곱하기 D. 옥외 같은 경우에는 19죠. 19 곱하기 19겠네. 그죠? 제곱이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0.2는 약 333 나올 겁니다. 계산기로 하면은. 예. 요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어렵지 않죠? 계산기 갖고 가시면. 예. 오케이. 예. 39번 한번 보시게 되면은 39번 같은 경우에는 금속 화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 1번 맞는 얘기입니다. 가연성이 강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요거 맞습니다. 예, 요거 맞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이게 낚시로 많이 나와. 분말 형태보다는 괴상, 덩어리가 괴상이 더 위험하다. 아닙니다. 분말이 훨씬 위험합니다. 폭발하거나 이럴 위험이 매우 높아서 덩어리보다는 분말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3번, 4번은 맞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예, 44번 문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번 알아두셔야 돼.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 어떤 경우냐?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춰진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P형 수신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텐데 이거 45번 문제 한번 봅시다. P형 수신기에서 발신기에 의해 점화된 4층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었대요. 발신기에 의해서. 그럼 어디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화재 났대. 여기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 화재 들어와야지. 그리고 발신기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주경종 들어오겠지. 요 정도는 아시겠지? 그리고 4층. 여기가 4층이니까 여기 4층 들어와야 되겠죠. 요렇게 불이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이 아니라 이제 화재가 난 거라고. 그럼 아닌 거. 안 들어와야 될 게 정답이 뭐냐? 이거겠지 뭐. 예비전원 감지겠죠. 예. 4층 불 들어와야 되고 발신기 들어와야 되고 주경종 울려야 되잖아 또.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인 문제예요. 우리 ABC 소화기에 있어서 제일인산 암모늄이란 거 누구나 다 이제 알잖아. 이제 공부하셨으면. 근데 액화탄산가스 뭡니까? 요 주재료가. 요게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ABC 소화기에는 인산암모늄 들어갈 거고 BC 소화기에는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BC 화재형 소화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셔야지. 요 정도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요건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 정말 좀 까다로운 부분들 좀 다뤄봤는데 요 정도만 잡고 가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또 강의 또 나가 볼게요. 급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뒷부분 거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